포청천의 보명은 포증으로 999년 합비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영으로 거거에 합격해 여러 관직을 지냈습니다. 어머니 장씨는 아들 둘을 낳은 뒤 20년이 지나 포증을 임신했습니다. 하필이면 며느리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기에 그녀는 이를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씨는 포증을 낙태하려고 했으나 태몽을 꾼 뒤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당시 송나라는 사회가 안정되어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관리들은 높은 봉급에다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포영이 또한 적지 않은 봉급을 받았기에 포증은 풍족하게 자랐으리라 추측됩니다. 1027년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건창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창현은 그의 고향인 합비연과 먼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포증은 고향에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옮겨달라 청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발령지를 허연으로 옮겨주었으나 그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니 먼 곳에 있을 수 없다. 벼슬에 오르기보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낫겠군. 그렇게 포증은 관직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송나라 때는 무엇보다도 효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관리는 능력보다 효심이 두터울수록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포증의 효심은 당대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부모를 봉양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부모의 묘소 옆에 초막을 지어 자식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아까워한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 다시 관직에 오를 것을 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1037년 천장현 현령에 부임하며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포증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제 소의 혀를 베어갔습니다. 범인을 꼭 좀 잡아주십시오. 이 일은 분명 저 농부에게 원한을 가진 자가 벌였을 것이다. 혀가 없으니 어차피 소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소를 잡아 고기로 파는 게 좋겠네. 농부는 그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이 찾아와 농부를 고발했습니다. 소를 잡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온 것 같군. 내 놈이 소의 혀를 베어 농부가 소를 잡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게 아닌가? 저는 그저 어서히 시집고 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소의 혀를 잘랐습니다. 이 일로 포증은 명성을 얻었고 3년 후 광동성 자오칭의 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오칭은 단연이라는 벼루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단연은 해마다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는데 지방관리들이 이를 뇌물로 바치기 위해 진상되는 양보다 많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증은 진상되는 만큼만 단연을 만들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에게는 단 하나의 단연도 없었습니다. 1056년 인종은 포증을 개봉부윤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외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속으로는 각종 부패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황족들과 귀족들은 수시로 법을 어겼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점점 문란해지는 질서를 바로잡고자 포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포증은 인종으로부터 작두를 받았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작두는 머리가 아닌 허리를 자르는 요참형에 쓰였습니다. 그가 개봉부윤으로 재직한 기간은 1년 남짓이었으나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장요자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각종 요직을 독점한 뒤 뇌물을 받았고 나랏돈까지 빼돌렸습니다. 포증은 그를 탄핵하려 했으나 인종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장요자는 인종이 총애하던 장기비의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다른 대신들까지 포증에게 힘을 실어주자 결국 장요자는 모든 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한 번은 강이 범람하여 개봉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증은 이 일의 원인이 권세가에게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강변에 축대를 쌓고 별장을 짓는 바람에 강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포증은 곧바로 별장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물길이 내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들은 토지 계약서를 들고 황제에게로 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포증 또한 직접 나서서 황제에게 상황을 서명했고 결국 권세가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포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불릴 정도였습니다.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염라대왕과 포증뿐이다. 그러나 포증이 항상 공정한 판결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장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친척 어른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척 어른의 첩과 간통했습니다. 얼마 못 가 사실이 알려졌고 장돈은 급히 담을 넘어 도망치다가 노부인의 머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 그녀는 장돈을 고소했습니다. 포증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나 장돈에게 치료비만 배상하도록 하고 간통죄는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른이 간통 사실을 숨기려 장돈을 고발하지 않았고 그가 과거에 합격한 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과거 급제자의 죄를 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포증 또한 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한 관리를 고발했습니다. 그가 사사로이 뇌물을 받고 자신들을 착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은 여느 때처럼 포증이 매서운 처벌을 내려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포증은 관리를 보자마자 신문을 중단하고 백성들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이 관리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는 포증이 매우 총애하던 왕상공이었습니다. 포증조차도 사사로운 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례를 보며 저는 포청천에 대한 환상이 깨졌는데요. 그렇다고 그가 올곧게 산 인생 모두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포증은 인망이 높았고 전국 각지의 무린 고수들이 그를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개봉 주변의 도적대를 소탕하고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 백성들을 외침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아들이 요절하자 며느리에게 재혼을 권유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습니다. 이후 포증은 개봉에서 여러 관직을 지내다 64세 때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그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그의 묘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